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우선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1,600억이 넘어가요. 다시 한번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저는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매도해선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차분하게 앞으로의 폭등을 기다려야 될 시기예요. 폭등.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폭등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폭등이 나올 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폭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땐 지금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왜 폭등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급등 랠리가 터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급등을 수익으로 챙기게 될 거예요. 저는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어제도 분명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죠? CES 2026에 대한 관심 많으신 거 알지만 첫날부터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다. 둘째 날부터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영상의 핵심도 이 내용과 중요하게 연결이 되니까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핵심만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자랑스러운 두산, 네이버, 이렇게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서요, AI 로봇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게 둘째 날부터 진행이 돼요. 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직 CES 2026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CES 2026 재료는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신호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떤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빠짐없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분명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두산로보틱스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이요. 관심이 늘어난다라는 건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늘어나면 주가라는 게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또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제가 우리 채널에서 올려드리는 영상들을요, 여유가 되실 때 한 번씩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 역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두산로보틱스를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할 수 있게 된다면, 맞아요, 제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요, 두산로보틱스를 널리 알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여유가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CES 2026에서 정의선 회장님의 횡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급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현대차 어마어마한 급등 나오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를 먼저 알아야 올라가는 주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과기부랑 로봇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논의를 한다 그랬죠. 그죠? 과기부 측에서는 어떤 정책이 좋을까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 입장에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떠한 기술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구도는 잡아지죠. 우리의 이런 기술, 앞으로 이런 사업적인 성과를 보여줄 거다,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정책적인 지원 들어와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럼 논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력의 성과가 당장 상용화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데, CES 2026에서는 아시겠지만 두산로보틱스의 스캔앤고 아시죠? 스캔앤고가 AI 부분의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하고 로봇 부분에서도 혁신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죠? 그 말은 그만큼 기술력이 이미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책과제 선정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이어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갔을 때 두산로보틱스가요,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쌓일 수 있겠죠. 근데 나아가서 과기부 측에서 이번 CES 2026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이게 우리 주가 폭등하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고, 누구 만나러 간다 그랬죠?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이게 우리 주가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폭등을 그렸던 순간이 있어요. 엔비디아와 두산이 AI 로봇을 위한 동맹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런 과기부가 엔비디아를 또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밀접한 재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단순한 기술동맹이 아니라 앞으로 AI 로봇 생태계를 재패하기 위한 협력관계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엔비디아와 두산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과기부 측과 엔비디아가 만나게 된다면 과기부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효과적으로 사업적인 시너지, 정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선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엔비디아와 많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땐 엔비디아와 두산이 앞으로 이런 시너지로 갑시다. 과기부랑 오케이, 엔비디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런 시너지로 갑시다. 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제가 뭐 지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기부가 지금 엔비디아를 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과기부를 왜 만나는 거예요? 너네 한국 정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과기부는 엔비디아한테 너네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두산 측에서는 아 이렇게 우리가 사업 방향을 정하면 되겠구나 로드맵을 또 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개별적인 호재를 또 발표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걸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드실 텐데 제가 이번 상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만 원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10만 원을 뛰어넘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돌파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주가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구간까지 순식간에 한번 치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매도할지 말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가져갈지 말지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제 관점에선 두산로보틱스가 신고가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신고가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보고 있다면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4글자를 남기세요. 기준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지금껏 기다리고 버텨오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건 고작 이 정도 상승을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로봇적인 정책 이슈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수익을 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여러분께 말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중을 하고 있죠. 물론 아쉬웠던 시기도 많아요. 특히 합병 구간 때는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속상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가 발생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매매를 우리가 또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와의 이슈, 미국 정책의 이슈, 로봇에 대한 정책 이슈,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에 따른 이슈 자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결국 신고가를 뚫어낼 거란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문자 신청해서 기준을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 재료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 받아가시라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규 상장 당시에 찍었던 고점을 생각해 보세요. 신규 상장 당시에 고점을 12만 원을 찍었어요. 12만 원. 신규 상장을 찍었을 때 그럼 재료는 뭐였어요? 그냥 로봇이니까 상장했으니까 두산의 로보틱스니까 단순한 기대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동맹 기업도 나타났고 미국의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로봇에 대한 정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런 고점을 뚫어낸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이슈로 만들었던 고점 역시도 결국 합병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는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런 기대감은 아니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헌데 지금은 두산 밥캣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너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재료가 엔비디아로부터 나와주고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나와주고 있고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도 역시나 앞으로 큰 몫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기부가 엔비디아를 만나는 것조차도 저는 미국 정부의 어떤 코멘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을 보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로봇조차도요. 그 안을 뜯어보면 중국산 부품이 60% 이상을 차지해요. 로봇에 대한 공급망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대대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로봇을 확보하기 위한, 로봇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을 잡으려고 할 거다.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과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 많은 부분들에서 데이터를 지금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의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땐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정책에 따른 수혜로 올라가는 구도가 2026년도부터 본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산 로보틱스 자체적으로도 2026년도부터는 드디어 매출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의 로드맵이 성과가 하나하나씩 등장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2026년도에 두산 로보틱스의 무서운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보기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여기에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훨훨 날아가는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한번 매도할게요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방송 잘 따라오시면서요. 문자 신청해서 기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찰나의 순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 당연히 기준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죠? 어쩌면 눈앞에 있는 큰 기회를 그 찰나의 순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해서 놓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많은 노력을 들인 만큼요. 제대로 수익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함께 실현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7371-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를 제가 선물로 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고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언제까지나 진행을 할 수 없는 이벤트니까 지금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